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수료논술 전형이라는 걸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논술 시험하고 학생부하고 수능 최저 이제 세 가지만 가지고 대학을 간 전형이에요. 근데 이제 수능 최저라는 게 그냥 정말 자격 요건이라서 이걸 맞추기만 하면 그 다음은 이제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 그래서 얘가 시험에 당락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최저를 맞추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얘는 당락에 이제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학생부는 이제 교과하고 비교과가 있는데 교과는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6등급. 그러니까 내신 6등급 이내로만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1, 2, 3, 4, 5, 6 등급 안으로만 들어오면은 감점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학교마다 6등급이 넘어가도 감점이 없는 학교가 좀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6등급이 넘어가면 7등급부터는 좀 감점이 많으니까 6등급 이내로 내신을 좀 끊는 게 좋다. 근데 만약에 본인이 6등급이 넘어갔다. 그러면은 이제 좀 내신을 많이 반영하지 않는 학교 위주로 좀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내신을 반영할 때도 전 과목 반영하는 게 아니고요. 학교마다 다른데 이제 일부 과목만 반영한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꼭 내신은 되게 생각보다 학교마다 정말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따라서 이제 모집 요강 보시고서 본인의 등급이 몇 등급인지, 그러니까 현재 6등급이라고 하더라도 학교 그 산정표에 따라서 뭐 4등급으로 올라가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좀 체크를 하시고, 비교과를 보는 학교가 딱 5학교밖에 없어요. 그래서 5학교에서도 뭘 보냐면 출결하고 보통 봉사활동인데 요즘에 거의 출결만 보거든요. 출결도 무단결석이 아니면 감점이 안 돼요. 무단결석도 한 번, 두 번까지는 좀 봐주고 그 이후로니까 거의 사실은 당락에 영향 주는 게 없어요. 그럼 결국은 논술고사, 그러니까 수학을 잘해야지 합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작년 합격생 사례를 가지고 어떻게 좀 수료논술 대비를 해야 될까, 그다음에 이제 재수업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조금 더 이제 질의응답 위주로 이따가 좀 설명을 끌고 갈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정확한 개념을 숙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대부분 이 시기에 뭘 하고 있냐면 그냥 유형별로 수능 유형별로 그 기출을 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잘 진짜 극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개념도 잘 알고요, 문제도 잘 풀어요. 근데 한 중상위권 친구들은 어떤 상태냐면 개념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문제 유형만 푸는 거예요. 등급은 잘 나오는데 논술을 하려고 딱 오잖아요. 그러면 개념을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문제는 되게 잘 푸는 그런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개념을 숙지하는 것이 나중에 수능 그 등급을 공고하게 만드는 데에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정확한 개념을 이제 숙지해야 된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내신 3등급 때에 이제 수능이 31333 이렇게 나왔던 친구인데요. 이제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건대 기계항공에 붙은 친구예요. 이 친구가 해줬던 합격 수기 중에서 일부를 발췌를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3월부터 이제 제 수업을 들었었는데 수능이 주 목표였던 터라서 논술 공부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힘들어서 수능 수학을 공부할 때 수학 노트에 가지런하게 쓰는 연습을 꾸준하게 했다라고 써 있는데, 이게 친구가 처음에 저한테 좀 상담을 했어요. 선생님, 제가 사실 주는 완전 수능이고 논술은 정말 진짜 짜투리 시간에 하는 거다. 그래서 복습이나 뭐나 시간 투자를 많이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해서, 그러면 너네가 수능 수학을 풀 때 좀 제대로 쓰는 연습을 좀 하라고 했더니 이제 그거를 꾸준히 했고, 그다음에 주말에는 수업하고 과제 복습하는 정도로만 준비. 그래서 총 어머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제일 많이 하는 질문들이 얼마나 시간 투자를 해야 되냐라고 하시는데, 일단 저희가 일주일에 딱 한 번 수업 있고 3시간 반 수업이에요. 왔다 갔다 1시간 정도 걸린다고 치면 4시간 반 걸리잖아요. 거기다가 플러스 복습하는데 저는 한 3, 4시간 안쪽으로 끊으라고 해요. 그리고 시간이 더 있다. 그러면 차라리 수능 수학에 조금 더 집중. 개념 정확하게 잡고 수능 수학에 더 집중하고요. 수능 수학 할 때도요. 본인이 만약 틀렸어요. 그럼 오답 노트 같은 거 저는 쓰라고 잘 안 해요. 오답 노트 쓸 시간에 차라리 내가 여기서 만약에 도함수 활용 쪽에서 틀렸다. 그럼 도함수 활용에 그 개념서를 끝까지 들고 있다가 개념서를 보는 거예요. 개념서 보고서 여기에 이런 개념들이 있었지. 한 번 더 체크하고 다시 문제 푸는 거. 그래서 수능 수학을 열심히 하면요. 그 논술에도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저처럼 수능 준비하면서 논술 병행하는 게 힘들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논술 수학 준비하면서 정확하게 수학 개념을 잡을 수 있게 돼서 오히려 수능 고난도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사고 흐름이 정리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 수능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수리 논술 공부가 조금 힘들더라도 수능 수학하고 병행하는 게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있고 논술로도 붙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만약에 논술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좀 수능에서도 수학에 절대적인 시간을 조금 더 투자를 하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로는 개념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났으면 유형을 파악해야 돼요. 얘가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구나. 보시면 이 친구가 이제 6422사인데 원래 수학이 4등급인 친구는 아니고 수능 때
이제 너무 긴장해서 좀 잘 안 나왔어요. 그래서 원래는 보통 한 3등급 정도 나왔던 친구고요. 이제 홍대 전전을 붙었는데 이 친구가 했던 이제 합격 수기 중에서 보시면 그러니까 기출 문제 먼저 보고 그다음에 문제 유형이랑 난이도를 대충 파악할 수 있단 말이에요. 특히 파이널 수업을 들으면 이제 이 학교는 이제 이런 스타일로 나오는구나. 그냥 난이도 요 정도고 그냥 문제 스타일 요렇구나라는 걸 보고 들어가서 이 친구가 이제 떨지 않고 시험 봐서 본인이 잘 붙을 수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유형을 파악하는 게 사실 수능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논술에서도 이런 스타일로 나오는구나. 이거 유형을 좀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실전 모의를 보면서 계속 시간 안에 그러니까 논술은요 수능처럼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점이 아니고 내가 시간 안에 점수 부분 점수를 모아서 합격점을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느 학교 문제가 이제 어려워요 기출이 그러면 그 학교는 쓰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고요. 어차피 그 학교를 쓰고 싶은 친구들한테는 그 문제는 다 어려운 거예요. 그럼 다 어려운데 그 중에서 누가 한 줄 더 써내냐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실전 모의를 보면서 이제 본인이 정해진 시간 안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건지 이런 이제 실전 감각을 익혀야 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 등급을 안 알려줬어요 끝까지.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저랑 이제 원서 상담을 했기 때문에 어디를 썼는지 알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최저 때문에 못 갔다라고 얘기를 한 걸 보니까 지금 삼합육이 안 나와요. 삼합칠도 안 나오는 거예요. 성대랑 중대를 못 간 거예요. 이 친구는 본인이 이제 그러니까 성대는 삼합육이고요. 그다음에 중대도 삼합육인데 이게 영어 2등급이면 1등급으로 간주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삼합칠도 안 된 좀 그런 상황. 근데 이제 이하모는 나와서 이대를 갖고 이제 이대 8학기 전액 장학금을 받은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되게 많은 얘기를 해줬는데 이 친구가 막판에요. 되게 표정이 진짜 안 좋았어요. 정말 와서 나중에는 말도 안 하고 그냥 네 이렇게 조용히 앉아서 첨삭만 받고 가고 이랬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했던 얘기 중에서 이제 초반에는 여러 문제를 풀어보면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사고력을 길러가는 수업을 하면서 수학 능력을 키울 수 있었다. 또한 후반으로 가면서 기출문제 풀어보고 각 학교 시험 문제 특징들을 습득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매 수업마다 정해진 시간 속에 진짜 시험 보는 것처럼 모의 노수를 진행하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됐다. 평소 실전에서 긴장을 많이 해서 이 친구가 이제 좀 내신도 좋지 않은 편이었는데 그런 자기한테는 논술 시험 현장에서 익숙함을 갖도록 도움을 줬고 이를 통해서 실제 현장에서 실수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모의 노술 하고 나면요 저희가 항상 1대1로 대면 첨삭을 해요. 그럼 이제 친구들 중에서 대형 강의에서는 질문을 못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도 대면 첨삭을 하는 그 시간 동안은 이제 그게 몇 분 안 되더라도 본인한테 딱 집중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궁금한 것들 물어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대면 첨삭을 하면서 저희도 딱 보여요. 이 친구가 너 이거 알아? 너 이거 모르지? 이거 몰랐는데 왜 질문 안 해? 이런 식으로 딱 집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친구도 이제 뭐라고 했냐면 대면 첨삭을 통해서 개개인이 부족한 부분과 잘못된 부분을 고쳐나올 수 있었고 또 문제풀이 과정에서 궁금했던 부분들 직접 물어볼 수 있어서 바로 개선할 수 있으니까 논술 쓰는 과정에서 어느 부분을 생략해도 되는지 어떤 부분을 써야 감점이 되지 않는지 등을 알 수 있어서 실제로 가장 큰 도움을 받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저희 학원이 이제 다른 학원보다 좀 차별성이 있는 게 대면 첨삭에 있어서 친구들을 1대1로 케어를 좀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 친구가 했던 얘기 중에 매년 있거든요. 합격 수기를 보면은 매년 너무 집에 가는 길에 많이 울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9월 달쯤 되면은 친구들이 내가 지금 수능도 잘 안 돼 있는데 정말로 논술로 대학을 갈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이거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거든요. 근데 그냥 지금까지 한 게 너무 아까워서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도 이제 반신반의 감정으로 시작해서 잘 해오다가 여름방학 때 수능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왜 내가 공부를 하고 있지? 그러면서 제 시간에 문제도 다 못 풀면서 과연 내가 이제 논술로 대학 갈 수 있나? 라는 생각을 이제 많이 했는데 실제로 이제 논술 학원이 끝나고 독서실 가는 길에 이제 많이 울기도 했다. 그래서 이때쯤에 이제 어머님께서도 저한테 연락이 좀 왔었어요. 친구가 좀 슬럼프인 것 같다. 최대한 격려 위주로 좀 숙제를 못 해가더라도 너무 혼내지 말고 좀 격려 위주로 해달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런 친구들이 정말로 한 9월쯤 되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 친구 그래도 끝까지 그냥 간 거예요. 해야 되겠다 하고서 그래서 오히려 논술이 수능 공부를 공부하는데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정시로 대학 가는 게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것 같다. 이 친구가 이제 현역인데 이 친구 이제 본인이 수능이 잘 나오니까 당연히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수능이 본인 생각한 것보다 잘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최저를 못 맞췄잖아요, 두 개나. 그래서 실제로 저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수시 최저를 못 맞춰서 두 개의 대학에서 불합격을 받게 됐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논술은 꾸준히 하는 사람이 합격하는 시험 같다. 근데 정말로 제가 이 얘기를 친구들한테 많이 했거든요. 이게 공부한 논술을 준비한 친구들끼리 싸움이에요. 나중에 9월 달에 이제 지원하시잖아요. 그러면
진짜 깜짝 놀래고요. 친구들도 진짜 깜짝 놀라서 사실 저는 대학 못 갈 것 같아요. 너무 경쟁률이 다른 전형보다 진짜 높아요. 진짜 높아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면 다른 게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학생부가 안 되잖아요. 그럼 뭐밖에 없어요? 논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 논술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논술 전형 경쟁률이 진짜 높은데 그 친구들이 대부분 허술하는 거예요. 정말 준비한 친구들만 맞을 수 있는 공부해본 친구들은 알거든요. 공부해본 친구들은 아 이건 논술 준비 안 했으면 못 풀겠다라는 문제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준비한 친구들끼리의 싸움이고 마지막까지 버틴 친구들끼리의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어, 아무리 자신에게 의심이 생겨도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그냥 계속하다 보면 실력이 무조건 상승할 거고 결국에는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거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한번 시작을 한다고 하시면 끝까지 친구를 믿고서 네, 좀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로는 서술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조금 가볍게 생각하셔도 돼요. 이제 어머님들이 생각보다 서술을 되게 두려워하시거나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되게 큰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수학 시험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빠르고 정확하게 답이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해요. 답 점수가 진짜 크거든요. 서술은요, 뭘 서술하는 거냐면 시간 안에 내가 이거 답을 낼 수 있냐. 교수님이 내 거를 보고서 이해할 수 있냐. 정말 이 정도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첨삭할 때도 이제 제가 항상 이제 같이 첨삭하는 첨삭 전문 선생님 팀이 있는데 이 선생님께도 항상 하는 말이 친구들이 하나하나 토시 하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딱 러프하게 봤을 때 너무 막 짜잘한 얘기들을 너무 많이 쓴다. 그럼 빨리 이거를 다 이렇게 다 쓰지 말고 중요한 포인트 위주로 컴팩트하게 써야지 나중에 다 이 시간을 다른 데 풀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데 이제 문제를 푸는데 더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이 52333이고 재작년에 홍대를 갔어요. 작년에 홍대를 가고 올해 다시 이제 본 거예요. 다시 봐서 한양대 화학과를 간 친구인데 이 친구도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첨삭 과정에서 저한테 과외 느낌으로 몇 가지 알려주신 것이 있는데 아주 큰 도움을 받았다. 이는 결국 논술 시험장에서 도움이 됐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대면 첨삭 시간이요. 진짜 질문이 많으면 한 10분 정도 걸리고요. 질문이 없잖아요. 그럼 2, 3분에 끝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나중에 이제 초반에는 좀 시간이 걸리다가 나중에는 선생님이 이 담임제로 딱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 학생이 뭘 못하고 뭘 잘하는지 딱 알아요. 그러면 넌 이거 못 풀었겠네. 넌 이거 잘 풀었겠네. 이건 너가 이렇게 항상 내가 항상 얘기했었지. 이건 이렇게 했어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친구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요. 그게 몇 분이 안 되더라도 그 친구한테 진짜 딱 도움이 되는 엑기스로 말씀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술하는 연습이라는 거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교수님이 내 거를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서술만 하면 제일 좋은 서술이고요. 다섯 번째로는 반복 학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 틀렸잖아요, 문제를. 그럼 그 문제를 다시 풀면 잘 맞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말씀하시고 많은 이제 막 수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내가 한 번 틀린 문제를 7번, 8번은 틀려야 그게 내게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것도 반복 학습을 통해서 좀 체득을 해야 돼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이 533, 5삼이고 작년 이제 과기대, 세종대, 항공대를 다 합격해서 이번에 이제 과기대를 간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이제 매주 기출을 풀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첫날에 오잖아요. 그럼 기출을 풀어요, 같이. 그다음에 숙제로 기출 푸는 걸 다시 내요. 수업 시간에 했던 문제를 다시 한번 푸는 거예요. 두 번 이제 복습을 하고 그 다음 주에 오면 그거에 대해서 시험을 봐요. 그럼 이제 한 번 더 문제를 보게 되고 그 시험 본 거에 대해서 그 다음 주에 첨삭을 받아요. 그럼 첨삭 받기 전에 한번 문제를 조금 훑어보고 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총 몇 번을 볼 수 있냐면 같은 문제를 4번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4번을 3주에 걸쳐서 계속 보기 때문에 친구들이 내가 틀렸던 문제를 계속 보고 계속 반복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친구도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출 풀고 숙제로 그 기출 복습하고 근데 학교 성향도 제 눈에 보이는 게 저한테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게다가 실전 모의고사 때 푼 문제들을 대면 첨삭을 받고 선생님 수업 듣고 다시 복습하니까 뭐 일석사조라고 이제 본인은 느꼈다. 그다음에 숙제는 보통 수업 시간에 했던 문제들을 복습하는 방식인데 그 시간에 다루지 않았던 문제들도 연습 문제로 제가 줄 때가 있어요. 좀 이런 건 한번 다시 생각해봐라. 아니면 제가 좀 욕심을 내서 항상 문제를 좀 많이 가져오는 편인데 수업 시간에 안 될 것 같은 것들은 이거는 혼자 챌린징한 게 풀어봐. 라고 얘기하고서 넘어가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거 연습 문제도 따로 줘서 못 푼 문제는 대면 첨삭 때 이제 해결해서 이제 김지은 선생님 시스템이 아마 수업 시간에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논술 선생님이라고 감히 이야기하겠다. 이 친구는 이제 합격했으니까 이제 갑자기 되게 모든 게 좋게 느껴지면서 아 선생님 진짜 최고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정말로 한 4번 정도는 복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커리큘럼이 짜져 있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않더라도 이제 다양하게 많은 문제를 푸는 것보다요. 적당하게 진짜 좋은 문제들을 엄선해서 그거를 반복하는 거. 그게 정말로 중요한 얘기예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전략적으로 준비하자.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일단 수료논술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시험 범위잖아요. 그죠? 자, 일부분만 제가 가지고 왔고요. 전체 모든 학교는 논술의 길 받아보신 거 있잖아요. 요거 이제 5월 31일 날 대학교에서 모집 요강 발표한 거를 저희가 다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거기에 2페이지 보시면 수료논술 출제 범위라고 해서 모든 학교의 출제 범위가 다 적혀 있고요. 여기는 이제 좀 대표적인 학교들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미적 확동 보는 학교가 거의 없어졌어요. 그래서 준비를 할 때 미적 확동 기하까지 볼 거냐, 아니면 미적만 볼 거냐, 아니면 수원수투만 볼 거냐인데 만약에 아이들이 이제 준비를 했다. 좀 우리가 확동기하 수업을 조금 학교에서 듣긴 들었다. 절대평가였지만 라고 한다면요. 최대한 미적 기하 확동을 준비하는 게 합격 가능성은 높아요. 합격 가능성은 높아요. 그리고 이제 미적 기하 확동을 준비할 때도 이 학교가 다 비슷한 느낌으로 준비하는 게 아니고요.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뒤에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미적 확동 기하를 준비하는 게 사실 합격 가능성은 좀 높고,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를 그럼 누가 준비하냐. 그래서 확동 기하를 조금 해봤고 최저 이하보가 나오는 친구만. 이하보가 안 나오면 기하 볼 수 있는 학교가 없어요. 있는데 몇 개 누구 있냐면 연대랑 한양대랑 시립대 있어요. 거기는 사실 논술로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기 때문에 가능성을 생각하신다면 이하보를 맞출 수 있는 친구들은 미적 이하 확동을 준비하는 거를 전 추천하고요. 그다음에 미적 확동 이 두 학교 때문에 확동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통은 요거를 이제 보는 친구들은 정말로 이제 최저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여기를 보는 친구도 있지만 할 때 미적 기하 확동에 요거를 이제 같이 본다든지 이렇게 보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니다. 내가 괜히 이것저것 다 건드리니 미적만 집중하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제 미적만 하는 게 맞는데 근데 미적만 보는 학교나요. 미적 기하 확통만 보는 학교나 사실 논술로 합격하는 가능성이 좀 비슷해요. 비슷해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 시간이 된다. 그러면 기하 확통 준비해서 꼭 이거 미적 기하 확통 보는 학교를 지원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작년에 출제 단원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미적 기하 확통을 보겠다고 얘기한 학교들 중에서 보면은 서강대가 기하가 원래 좀 잘 안 나와요. 원래 좀 잘 안 나오고 이대는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진짜 나쁜 학교예요. 항상 미적 기하 확동 나온다고 해놓고서 진짜 안 나오거든요. 안 나오고 언제 24년도에 안 나왔죠? 23년도에도 안 나왔죠? 22년도에는 기하 잠깐 조금 나왔어요. 그리고 확동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대를 쓰시려고 하는 분들 중에서 미적만 준비하고 착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하 확통 안 나오게 해달라고 하면서 이제 가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정말 알 수 없는 학교예요. 왜냐면 예전에는 기하를 그래도 좀 좋아했던 학교라서 언제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이대를 생각하신다고 하면은 기하 확통을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건대가 기하가 안 나오고 확통이 항상 매년 나오는데 사실 건대는요 어떤 스타일이냐면 기하를 굉장히 좋아하는 학교예요. 도형을 진짜 좋아하고 그래서 미적 문제도 거의 도형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기하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거의 도형 관련된 약간 기하 느낌의 그런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건대가 작년에 미적 기하 확통이고요. 그 전년도 23년도에 미적 확통이었어요. 그 시험 범위가요. 근데 그 전에는 기하를 진짜 좋아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언제든 기하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이상하지 않다. 그래서 기하 확동 이제 준비하시는 게 맞고요. 동국대는 이제 확동 원래 좋아해요. 근데 작년에는 그냥 기하 한 번만 나왔는데 확동 나오는 거 이상하잖아요. 원래 확동 잘 나오는 학교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좀 총평을 드리자면 어떤 상황이냐면 연대, 한양대, 서강대 여기까지는 미적 기하 확통을 준비한다. 그럼 1대 1대 1이에요. 미적만큼 기하랑 확통이 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근데 중대랑 중대 밑으로는요 조금 어떤 상황이냐면 기하가 자꾸 쉽게 나와요. 쉽게 나오고 작년 동국대는요 이거 준비한 친구들은 정말 울면서 나왔어요. 너무너무 쉬워서 교과서 개념으로 그냥 나와서 완전 그 센으로 따지자면 센 A 단계 정도? 그 정도 문제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준비한 친구들은 조금 억울하게 나왔고 지금 대부분 학교가 어떤 상황이냐면 기하를 좀 쉽게 나오고요. 확통해서 변별력을 주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출제 기조가 조금 유지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다들 미적을 선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친구들의 이런 포텐셜을 이제 알아보고 싶다면 조금 더 확통으로 변별력이 계속 그 출제 기조가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연대, 한양대, 서강대 이쪽 라인 생각한다면 1대 1대 1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앙대 밑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면 미적 위주로 준비를 하시고 그다음에 기하는 조금 힘을 빼고 확통은 조금 더 그래도
준비를 해서 변별력 있는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어디를 준비할 건지에 따라서 조금 더 이제 다 미적 기하 확통을 준비하긴 하지만 어디에 조금 더 힘을 쓸 거냐 이걸 좀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 이제 수업 반 구성이 어떻게 돼 있냐면 그 오늘 프린트를 받아 보셔도 알겠지만 서성한 중경희식 건동홍반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희 건동홍숙의 한양대 대비반이 있고 그다음에 이 밑에 있는 반은 미적반이에요. 근데 이제 조금 특이한 게 경희 건동홍숙의 한양대 대비반은 뭐냐? 이건 뭐냐면 지금 이 최저로 끄는 거예요. 친구들이 어디를 많이 쓰냐. 서성한 중경희시를 쓰고 싶은 친구는 이제 2합 5에 3합 6까지 맞출 수 있는 친구들이 좀 섞여 있는 판. 여기 경희권동을 쓴다? 그럼 여기는 2합 5까지 맞추는 친구들. 근데 가끔 2합 5를 맞추지만 수학을 진짜 잘하는 친구들은 한양대를 쓰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한양대 문제 기출들을 좀 같이 다루려고 해요. 근데 메인은 경희권동이 메인이에요. 경희권동이 메인이고 만약에 이제 한양대 문제가 너무 이반에 비해 어렵다. 그럼 이제 연습 문제로 주고 좀 다 같이 풀어볼 만하다. 그럼 다 같이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한양대 준비하는 친구들까지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반을 선택하실 때는 이제 우리 애가 어디를 준비할 거냐. 그리고 이제 수능 최저가 2합 5, 3합 6이 나오냐? 아니다. 3합 6은 절대로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좀 이거를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다. 우리 아이는 지금 미적으로만 딱 준비해서 갈 거다라고 하면 이제 미적반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전략적으로 준비를 하실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1대 1대 1, 1대 1대 1로 준비하셔야 되고요. 경희건동호 여기를 이제 준비한다. 그럼 미적기하 확통 또는 미적 확통까지 볼 수 있지만 미적에 좀 더 중점적으로. 두 번째는 확통은 조금 더 힘 빼서 기하는 이제 많이 힘 빼서 기본 개념 위주로. 근데 만약에 시간이 조금 된다고 하면은 문제를 푸는데 센 C 단계도 필요 없고요. 센 A 단계, B 단계 정도 조금 풀어보면 훨씬 도움이 돼요. 훨씬 도움이 됩니다. 전략적으로 준비하자 중에서 이번에 사탐런이 진짜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많이 질문하시거든요. 지금 정규반 듣고 있는 친구들, 어머님들도 또 학생들도 지금 사탐 과탐 하나 하는 게 낫냐, 과탐 2개 하는 게 낫냐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이거는 정말 까봐야지 알아요. 까봐야지 알지만 이번에 의대 증원을 너무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학생들 중에서 정말 2년, 3년 전에 들었던 친구들도 막 연락이 오고 지금 하면 어때요, 선생님? 저 하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스카이 친구들, 그죠? 스카이 친구들, 뭐 직장인까지 너무 많이 들어와서 다 과탐 2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과탐 등급이 나오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올해. 쉽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친구들 대부분 현역 친구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사탐으로 하나 넘어갔어요. 대부분은 친구들이 사문을 많이 하고요. 사문 도저히 못하겠다는 친구는 생륜도 조금 하는데 대부분은 사문이더라고요. 사문으로 이제 넘어가서 오히려 사탐이 일단 범위가 좀 좁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과탐보다는 과탐에 이제 너무 상위권 친구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하위권의 밑에 좀 등급을 깔아줘야 되는 친구들이 이제 다 도망가면서 과탐 등급 받기 힘들 것 같으면 이제 어차피 1등급은 못하더라도 2, 3등급을 이제 노리면서 사탐으로 도망가시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일 메인은요 사실 수능이에요. 그러니까 논술을 주로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능이 메인이기 때문에 수능에서 우리 아이가 이제 사탐에 그래도 못하지 않고 사탐 할 수 있을 것 같고 외우는데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등급이 나와야 된다. 그럼 저는 사탐 하나 과탐 하나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고 도저히 본인이 정말 나는 사탐은 절대 안 된다라고 하면 이제 당연히 과탐밖에 이제 대안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과탐 2개를 한다. 그러면 이제 올해 딱 보이거든요. 빵꾸가 날 학교가 하나 있어요. 이제 대표적으로 딱 하나. 홍대가 빵꾸 날 거예요. 올해. 홍대 빵꾸 날 거예요. 원래 3합파를 못 맞춰요. 친구들이. 그러니까 홍대 가고 싶은 친구들이 3합파를 못 맞추죠. 거기다 홍대가 수능 전이에요. 그러면 애매한 친구들은 홍대를 안 써요. 납치될까 봐. 홍대를 안 써요. 근데 그 와중에 홍대가 이번에 실수를 해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과탐 2개를 무조건 응시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과탐 2개를 응시한 친구들이 얼마나 있을까? 거의 없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올해 정말로 이게 작년만 해도 홍대 파이널 하잖아요. 그럼 막 50명, 100명 왔거든요. 올해는 정말 상상이 안 가. 정말 없을 거다. 진짜 없을 거다. 근데 그게 만약에 우리 아이가 과탐을 2개를 선택해야만 하고 3합파를 맞출 수 있고 미적 기하 확정을 한다? 그러면 정말 추천하고 싶어요. 홍대. 빵꾸 날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수능이 61434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이제 새 학교 합격을 했었고 이제 다른 학교 4개를 썼는데 다른 학교 하나는 예비 1, 2번인가? 여기서 이제 끝이 났어요. 근데 이 친구가 원래 처음 왔을 때 저한테 뭐라 그랬지? 홍대도 생각 안 했고요. 세종대도 생각 안 했고 진짜 더 낮은데
이제 있지도 않는데 막 한양대 에리카 여기 가고 싶다고. 거기만 가면 자긴 꿈이라고. 진짜 소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하는 스타일을 봤을 때 너 홍대에 너무 잘 맞는다. 어떻게든 삼합파를 맞춰서 홍대를 가라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홍대 그냥 최초합한 친구거든요. 그리고 이 친구가 원래 수능이 이제 1등급이 아니에요. 수능이 1등급이 아니고 보통 한 2, 3등급 정도 나왔었는데 막판에는 한 2등급 나오다가 이제 논술하면서 개념이 잘 잡혀서 이제 본인 합격 수기에 쓰기를 개념이 잘 잡혀서 1등급이 이제 안정적으로 나오고 내신에서도 이제 수학이 1등급 나왔다고 그렇게 했던 친구예요. 이 친구가 뭐라고 써줬냐면 이제 확통기하 심화 내용까지 아니더라도 개념하고 기본 문제만 마스터해 놓으면 분명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셔서 수능 특강으로 확통기하 개념만 다 잡고 홍대 광운대 논술 봤는데 막히지 않고 다 풀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 어차피 홍대까지만 쓸 거기 때문에 방금 어머님들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딱 야 너 미적 위주로 해. 그리고 기하 확통은 힘 딱 빼가지고 기본 개념에 문제 조금 풀 수 있는 이 정도까지만 준비해라. 너무 힘쓰지 마라. 힘쓰고 싶으면 미적에 더 써라라고 했는데 정말 이제 본인이 하나도 막히지 않고 다 풀었다고 하면서 이제 또 수능뿐만 아니라 3학년 마지막 내신하고 수능에서 1등급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게 이제 본인은 논술을 하면서 개념을 정확하게 잡았던 게 굉장히 도움이 됐다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이렇게 합격 수기를 써줬던 친구예요. 근데 이게 정말 이 친구뿐만 아니라 모든 친구들에게 해당이 되는 건데 만약에 이제 격의 건동 정도 생각을 할 거면 미적 위주로 근데 기하학동 조금 빼고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수능 최저에 맞게 지원해야 돼요. 아까도 이제 보셨죠? 그 친구도 제가 계속 강조하고 절대로 안 된다고 해서 본인이 무조건 맞출 수 있다고 해서 3합 6을 쓴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는 항상 6모도 그렇고 9모도 그렇고 맞췄던 친구기 때문에 의심 여지 없이 그렇게 썼는데 이게 작년 경희대 수능 최저 충족률이에요. 제일 많이 맞춘 학과가 우주과학과인데 47.9%. 그러니까 지원했던 친구 중에 절반 이상이 못 맞췄어요. 그 다음에 최저는 지리학과인데 여기 29.2%예요. 그러니까 3분의 1이 겨우 맞춘다는 얘기예요. 수능 최저가 경희대가 뭐냐면 올해 좀 올랐어요. 올해 올랐는데 작년까지 이하 모였어요. 올해도 이하 모인데 작년에는 이제 과탐이나 사탐 중에서 하나 잘 나온 거 하나 등급이었고 올해는 조금 올라서 평균이야. 두 개 평균. 탐구 평균인데 그러니까 이하 모를 못 맞춘다는 거예요. 경희대를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이걸 못 맞춰요. 정말로. 그래서 너무 많은 친구들이 떨어지는데 그게 다시 반대로 보자면 우리 아이한테는 기회일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진짜 실질 경쟁률이 얼마 안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최고로 딱 절반 맞췄다고 쳐요. 그럼 절반 맞춘 친구 중에서 논술을 준비한 친구가 얼마나 될까? 그걸 생각하면 경쟁률은 더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꼭 나중에 지원하실 때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육모랑 구모랑 두 개를 보시고 안정적으로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다. 라고 하는 학교에 지원을 하셔야 되고 그걸 생각하면 지금은 뭘 하셔야 되냐면 수능 최저에 맞출 수 있도록 거기에 올인을 하셔야 돼요. 이걸 못 맞추면 논술을 준비하는 의미가 정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꼭 이거를 맞춰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게 제일 쉬운 것 같지만 제일 못 지키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마지막에 이제 원서 상담을 이제 하잖아요. 원서 상담 하면은 이제 제 애가 아니면 이제 막 편하게 말하잖아요. 야, 그거 못 맞추면 가면 안 돼. 쓰면 안 돼. 너무 아깝잖아. 티켓이. 이러는데 이제 막상 이제 본인 문제 또 본인의 이제 아이가 되면은 제 아이라고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아, 우리 애가 조금만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등급만 올리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될 것도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원을 하면 떨어지는 친구들이 수능 최저 때문에 떨어지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꼭 마지막까지 이제 이거 생각하시고 안정적으로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제 수업은요. 수업의 교과서 개념하고 교과서 증명 위주로 처음에 서머리를 하고 그게 논술 기출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교과서 개념하고 증명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은 이게 논술에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수능에도 도움이 되죠. 그래서 같이 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수업이고요. 그다음에 7월부터 시작하는 그 반은요. 수능수 핵심 빈출 개념을 이제 완벽하게 다지는 그런 수업인데 작년 24학년도 기출 위주로 수업이 이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최신 트렌드 반영해가지고 요즘에 이런 트렌드로 좀 수업이 진행이 된다. 그다음에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 요걸 이제 반영해서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수업이 이제 3시간 반이면 1교시, 2교시, 3교시가 있는데 1교시에 실전 모의 논술을 보면서요. 실전 모의 논술 볼 때 친구들 한 명씩 불러서 대면 첨삭을 해요. 대면 첨삭을 하고 그 다음에 해설을 하고 그 다음에 해설 뒤에 마지막 핵심 빈출 주제 강의하면서 진도를 나가는데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면은 다음에 1주, 2주, 3주에 걸쳐서 같은 문제를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럼 1주차 수업에서
수업을 하죠. 그다음에 1주차 다시 쓰기 하면서 한 번 더 보죠. 2주차에 실전 모의 논술 보면서 한 번 더 보죠. 그다음에 3주차에 1주차 수업에 대한 대면 첨삭 받으면서 한 번 더 봐서 총 4번 보는 거고요. 여기 밑에 있는 이제 정석 연습 문제 이거는 이제 다른 반은 아니고요. 미적반. 미적반 친구들 중에서는 개념이 진짜 안 잡혀 있는 친구들이 진짜 많고, 그다음에 정석을 친구들이 굉장히 우습게 보는 정석이 한 2등급, 수학 2등급 나와야지 풀 수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친구들이 제가 아무리 풀라고 얘기를 해도 잘 안 풀어요. 그래서 정말 가끔 교재에다가 딱 넣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못 풀어요. 미적반 친구들은 정말 못 풀고, 이게 좀 뭐 경희권동 친구들이라고 그럼 잘 풀까요? 아니요, 좀 어려운 거 문제 내잖아요. 그럼 같이 못 풀고요. 그다음에 정석 문제가 진짜 좋은 게 유형별로 문제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되게 비슷한 이 기출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정석 문제 좀 추천하고요. 이건 선택 과제인데 만약 학생이 이제 풀어온다, 그러면 이제 정석 풀 수 있는 그 다시 쓰기를 같이 주고요. 거기에서 궁금한 거 있으면 첨삭 시간에 이제 답을 질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학생 개개인에 맞는 원서 상담을 하는데, 1차로는 저희가 학생하고 1대1 원서 상담을 할 거예요. 만약에 육론수를 쓴다, 그럼 친구가 이제 저한테 6개 대학을 가지고 와요. 저 선생님 저 여기 쓸 거예요. 그러면 이 학교보다는 여기가 너한테 좀 맞고, 이 학교보다는 여기가 낫고, 여기 괜찮고 여기 괜찮고, 여기 너한테 상향이고 어떻고, 이런 식으로 제가 다 피드백을 줘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같이 만들 거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그렇게 해서 포트폴리오 6개를 다 짰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궁금하다 라고 하시면 이제 학부모님께서 대면 또는 전화 상담을 하셔가지고 이제 지원하시면 신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유료로 상담이 진행이 되고요. 보통 1차로 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거의 생각하셨던 그 라인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쓰시면 되고, 이제 항상 지원하실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능 최저 생각하시고, 그다음 날짜 생각하시고, 그리고 미적기하 확통 이 출제 범위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남는 게 없어요. 그러면 정말 딱 골라져요. 제가 이제 더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학생 스타일을 알기 때문에 학생한테 맞는 좀 학교, 학생 수준에 지금 이 학교가 상향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제가 조금 더 골라서 포트폴리오를 짜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작년에 이제 수시 상담 하셨던 아버님 중에서 아버님이 더 이제 관심이 많으셔서 아버님이 오셨는데, 이제 아버님께서 작년에 수시 진학받았던 이제 누구 아빠다라고 하시면서, 제가 이제 이때 이 아버님이 되게 야망가였어요. 욕심이 많으셔가지고 너무 이제 높은 학교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상처가 될 수도 있지만 사실 너무 중요한 티켓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드려요. 안 돼요. 거기 오래 못 가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딱 말씀드릴 때 이 친구는 홍대 공대 거기가 맥시멈이에요. 올해는 거기 이상은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 짤 때도 홍대 공대를 기준으로 거기보다 당연히 상향도 조금 썼고요. 거기보다 이제 밑에도 조금 썼었는데 홍대 공대 딱 하나 붙은 거예요. 스타일이 좀 잘 맞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홍대 전전 하나 딱 하나 붙었다. 너무 이제 감사드린다고 얘기하면서 이제 안 여쭤봤는데 이제 국영사 과가가 어떻게 나와가지고 3합8 겨우 맞췄다. 딱 진짜 3합8 나온 친구였거든요. 3합8 겨우 이제 맞췄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이 대치동에서 제가 한 16년째 지금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정말 점쟁이는 아니지만 답안지만 보면요, 이 친구가 무슨 생각하는지 뭐가 약한지 딱 보여. 한 세네 번, 특히 미적 쪽을 보잖아요. 그럼 이 친구가 뭐가 안 돼 있구나, 어떤 부분이 부족하구나, 어떤 부분이 좀 잘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친구한테 좀 잘 맞는 학교들을 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좀 잘 맞게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다. 제 수업은요, 7월부터 9월까지 진행되는 수업은 한성서 반이나 경희권동호 반이나 다 12주로 진행이 되고요. 처음에 3주는 문제 해결의 전략, 어떻게 이 어려운 문제들을 전략적으로 접근할 것이냐, 접근법 세 번을 이제 수업하고요. 나머지는 4, 3, 2가 뭐냐면 미적, 확통, 기하를 4, 3, 2 순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3번 하죠? 4번 하죠? 그러면 이미 9월이 돼요. 9월 됐을 때 확통하고 기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9월 돼서 확통 기하를요, 그때 가서 시작하잖아요. 절대로 못해요. 그럼 확통 기하는 언제 할 거냐면 지금 해야 돼. 지금 내신 기간에 7월 둘째 주에 저희가 개강하잖아요. 개강하기 전에 기하 확통을 기본 개념 한 번은 보고 와야 돼요. 이때는 기본 개념 얘기 안 하고요, 정말 실전 문제풀이로 쫙 갈 거예요. 얘기한다 하더라도 완전 써머리, 진짜 써머리 위주로만 딱 갈 거기 때문에 이때 9월 때는요, 그냥 와서 수업 듣는 거, 아까 보셨죠? 수업만 듣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스트레스예요. 정말 눈물이 날 것 같고, 이때 기하 확통을 내가 완전 마스터하겠다? 절대 안 되고요. 그냥 지금 마스터한 걸로 그때 가서 리마인드만 하는 거. 아, 맞아, 이런 게 있었지. 아, 맞다, 이런 거 있었다 하고 9월이 끝이 나요. 그럼 그 뒤부터는 미적분만 하는 거예요. 9월부터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미적개 확통을 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밖에 시간이 없어요. 지금 마지막 기회가 딱 한 번인데 8월 15일쯤 8월 15일쯤 뭐 원데이 특강 있겠지만 그때는 사실 정말 되게 불안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시간이 촉박하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지금 시즌에 꼭 확통 기한을 마무리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미적반은 10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략 어떻게 접근할 거냐 어려운 문제들, 그다음에 최신 기출로 이제 6번 수업을 하고 마지막에 모든 이제 단원 다 섞어서 이제 실전으로 한번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꼭 만약에 이제 논술을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다면 빨리 준비하셔야 되고 기하 활동은 하실 거면 지금 하셔야 된다. 요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요. 어머님, 아버님들은 이제 생각을 하지만 친구는 또 마음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게 푸시한다고 되지 않더라고요. 푸시해봤자 되지 않고요. 그러니까 왜 해야 되는지 정말 얘기 나눠보시고 만약에 아이도 나는 이거밖에 답이 없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때 이제 합의된 결과 합의된 이제 결과를 도출했으면 그 뒤에 이제 등록을 하시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항상 매년 어머님 아버님이 좀 강압적으로 했을 때 친구들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꼭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친구들이 언제 하고 싶어 하냐면 구모 보고 나서 하고 싶어요. 근데 그때 너무 늦어요. 다 끝나잖아요. 사실은 모두 다 끝나고 그때는 뭘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기출 그냥 한 3개년 기출 풀다가 가는 거예요. 그럼 그걸로는 사실은 좀 부족하죠. 부족하기 때문에 할 거면 7월부터는 꼭 시작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친구들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걸로 이제 제 설명은 마치고요. 만약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좀 질의응답 위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궁금하신 점 혹시 없으신가요? 자유롭게 자유롭게 물어봐 주세요. 네. 그러니까 친구들마다 특히 수학은 좀 그렇거든요. 인문 논술은 이제 다 비슷비슷하니까 질문을 같이 하시는데 수학은 이제 아이들마다 좀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개별로 이제 여쭤보고 싶어 하시는 게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별거 아닌 것 같은 질문을 해도 되나라고 생각하지만 다 비슷하게 궁금한 그런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지금 좀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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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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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맞아요. 사탐을 응시하면 지원 자격이 없다는 뜻이에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렇죠. 과탐 2개만 응시하고 과탐으로 등급을 안 맞춰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네, 네. 만약에 이제 과탐이나 수학이나 뭐를 꼭 필수 응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정리를 해놨거든요. 거기가 이제 어디 있냐면 6페이지 보시면 7페이지 보시면 대학별 논술 전형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이제 그런 애가 있냐면 경북대 이제 별로 다 관심은 없으시지만 경북대 보시면은 경북대 이제 의예과 맨 처음에 있잖아 맨 위에 경북대 의예과 보시면은 과탐 선택 필수 이런 식으로 써 있는 학교들 그런 학교 몇 군데 있는데 뭐 경북대나 동국대나 이런 학교들이 과탐이나 수학 필수 이런 게 적혀 있는 데가 좀 있어요. 부산대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학교가 아니면 그러니까 여기 안 써 있으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면 그냥 응시만 하면 돼요. 응시만. 네. 네. 이게 진짜 그게 너무 다른데 왜냐면 같은 2등급이어도 어떤 친구는 2등급처럼 너무 잘한다. 어떤 친구 2등급인데 이 친구는 2등급일 수 없는데 너무 못하는데 이런 친구가 정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등급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쉽진 않은데 보통 2, 3등급 친구들이 제일 이제 합격률이 높긴 높아요. 근데 방금 아까도 보셨지만 뭐 4등급인 친구들 이런 친구 있잖아요. 지금 제가 이제 안 가져왔지만 4등급 이런 친구들도 합격을 많이 해요. 왜냐면 4등급인 친구는 어떤 상황이냐면 공부를 진짜 못하는 게 아니고요. 그 친구는 수학을 잘하는데 이해도 잘했는데 그냥 수능 공부 그 유형별로 막 미친 듯이 푸는 그 연습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좀 안 되는 그게 안 맞는 수능에 안 맞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4등급이지만 실력은 되게 이제 좋은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등급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쉽진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2, 3등급. 근데 4등급이어도 그러니까 친구들이 와서 답안을 작성하면 제가 정말 한 1, 2주면 딱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 이 친구 지금 논술을 해도 되는 친구다, 안 되는 친구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논술보다 정시로 가는 게 더 잘 갈 것 같다. 그럼 제가 바로바로 연락드려요. 죄송한데 이 친구는 지금 논술할 때가 아니다. 논술로는 더 좋은 데는 못 가요. 만약에 하신다면 보험 형식으로 그냥 지금 대학 정시로 갈 수 있는 학교 그 정도 라인으로 그냥 지원하시고, 그래서 수능 잘 보면 그냥 논술 지원하지 마시, 논술 이제 보러 가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4등급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너무 우리 애는 안 될 것 같다라고 해서 미적반 왔는데 제가 볼 땐 너무 잘해요. 그럼 이런 친구들은 이제 연락을 드려서 혹시 기하학동 했느냐? 했으면 좀 경영운동원 반응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또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 라인은 2, 3등급 친구들이 거의 합격을 이제 많이 하죠. 근데 4등급도 굉장히 많이 합격하는데 4등급이 정말 그냥 못하는 4등급이 아니라 개념은 있는데 그냥 수능 등급이 안 나오는 그런 친구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보시면 그 논술을 보는 학교의 스펙트럼이 엄청 넓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학교는 인서울이에요, 인서울. 근데 보면 인서울이 아닌 학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곳을 가는 친구들은 한 5등급인 친구들도 많죠. 그러니까 어느 학교를 지원하냐에 따라 조금 다른데,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적어도 한 세종대까지 해가지고 인서울로 가는 친구들은 보통 2, 3등급이 제일 많다. 4등급까지도 많이 나온다. 특히 세종대 가는 친구들은 4등급 이런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보실 때 네, 맞아요. 네,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죠. 네, 그럼요. 모두가 부담스럽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엄청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친구들이 준비를 못 하는 거예요. 뭐 준비를 못 하고, 준비를 안 한 친구들은 뭘 하냐면 수능 끝내면 그날 저녁부터 이제 확동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차피 해서 안 돼요, 확동은. 그래서 준비한 친구들끼리 싸움이라는 게 딱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내가 절대평가하긴 했지만 학교에서 내신을 조금 하긴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 생각해서 공부를 조금 더 하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보다 이제 수능에 나오지 않지만 기하 활동을 준비해서 하면은, 근데 다 준비 안 한 친구들끼리 싸움이기 때문에 이거를 만점 받는다 이 생각을 안 해도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부담스럽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죠. 하지 못하고, 근데 진입장벽을 넘어오면 그 친구들 안에서 싸움이라서 기회는 굉장히 많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친구들이 미적까지는 어떻게 하려고 해요. 미적까지는 하려고 하는데 기하학동 할 때는 내가 지금 이거 할 때가 맞아? 아까 그 합격한 친구도 자기가 왔어요. 자기가 와서 자기가 지금 자기는 수학을 좀 잘하고 다른 게 안 나오니까 나는 진짜 논술로 가겠다라고 하면서도 내가 이거 하는 게 맞아?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푸시해서 오잖아요. 그러면 진짜 9월에는 다 도망가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어요. 그러면 다 도망가면 그냥 결국 그 나중에 남은 친구들끼리 다시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잘 생각하셔야 된다. 그래서 기하 활동 했을 때 이제 우리 아이가 좀 그래도 편안하게 했었는지, 너무 어려웠었는지, 이거 좀 생각하시는 것도 좀 하나의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러니까 기본 개념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정말 최소한으로만 한다. 그러면 이제 센으로 말씀드리자면 센 A 단계 정도, 그 정도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문제는 개념은 내가 따다다닥 다 안다. 이거 딱 나오면 이게 무슨 방정식인지 안다. 뭐 요 정도까지는. 근데 시간이 조금 더 된다면 B단계 문제도 조금 풀 수 있는, C단계까지도 필요 없어요. B단계 정도까지.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B단계까지 풀잖아요. 그러면 웬만한 이제 좀 경희권동 이쪽 라인에 그런 문제들은 다 풀 수 있어요. 거의 다. 네, 네, 네. 경희권동 생각하시면은 그러면 쌤 B단계 정도. 네, 꼭 센이 아니어도 되는데 이제 가장 대중적인 문제집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쌤 B단계 정도 연습을 해 놓으면 경희권동 정도 라인은 그냥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아까 그 친구는 이제 수능 특강을 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뭐 수능 특강, 아니면 어떤 친구는 뭐 RPM이 편하다, 그럼 RPM 이런 식으로 본인 편한 문제집, 좀 유형별 문제집으로 문제를 좀 풀어봐야 돼요. 개념 강의가 지금 이번 주부터 저희 학원에도 특강이 있어요. 그래서 그 특강을 들어도 좋고, 이제 뭐 네,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릴 건 아닌데 인강 있잖아요. 친구들이 프리패스도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 프리패스에 있는 인강을 듣는 것도 저는 추천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만약에 인강을 들으면 딴짓을 자꾸 많이 한다. 그럼 학원 현강이 낮고요. 보통 저희가 이제
세 번 수업을 해요. 만약 학종 개념 특강이다 그럼 저도 이제 세 번 수업을 할 건데 3시간 반씩 세 번 수업이면 그럼 이게 한 10시간 반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 메가스터디 거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메가스터디에도 11시간 정도짜리의 개념, 학종 개념 특강이 있어요. 그럼 그거를 듣는 것도 만약에 본인이 좀 효율적으로 딴짓 안 하고 들을 수 있다? 그럼 그런 거를 들어가도 너무 좋아. 그래서 뭐든 준비하고 와야 돼. 준비를 하지 않고 이제 7월에 이제 와요. 와가지고 거기 12특강에 있는 기하학통 수업은 절대로 못 따라가요. 그때는 안 했다 그러면 저는 오지 말라 그래요. 그냥 너 한 번도 안 했어? 오지 마. 오면 안 돼. 그 시간에 너 혼자 프리패스를 보든지 학통특강을 듣든지 다른 걸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주거든요. 못 들어요. 그래서 할 거면 지금이고 특강 듣든지 아니면 프리패스 듣든지 이렇게 좀 진행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친구들이 제일 잘못하는 게 뭐냐면 수업을 많이 듣잖아요. 자기가 공부를 했다고 생각해요.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서 뭔가 오늘은 조금 좀 성공적인 하루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수학은 아니잖아요. 수학은 듣는 건 듣는 거고요. 본인 진짜 순 공부량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그래서 친구들 중에서 공부는 하기 싫고 뭔가 불안한 건 싫으니까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냥 특강을 막 다 들어요. 절대 하지 말라 그러는 저는요. 무조건 자기가 공부할 순 공부량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절대 하지 마시고 들었다? 그럼 문제를 꼭 같이 풀어야 돼요.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할 거면 지금 내신 준비하시더라도 내신 준비하고 나서 지금 저희가 개강이 다른 이제 작년이나 다른 해에 비해서 늦어요. 일주일 늦어요. 왜냐면 올해 이제 늦게 시험 보는 학교들이 이 주변에 강남 친구들이 좀 늦게 보는 편이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개강이 좀 미뤄졌거든요. 그럼 그 시기에 시간 며칠 없지만 그 시기에 기하학통을 준비해야 돼요. 한다면. 네. 네네. 그거는 제가 이제 큰 범위에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거는 제가 코치를 못 해드려요. 왜냐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그거를 되게 잘 이제 발표한 학교가 어디냐면 한양대요. 한양대가 3년치를 항상 발표해요. 그럼 친구들이 뭐 하냐면 로또 번호 뽑듯이 한양대 걸 딱 펼쳐놓고 여기에도 있어요. 한양대가 어디에 있냐면 한양대 작년 입결이 잠시만요. 뒤쪽에 있거든요. 뒤쪽에 40페이지에 있어요. 40페이지를 보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올해도 발표할 때 어떻게 발표했냐면 22년, 23년, 24년도 뭐를 발표했죠? 합격 컷을 발표했어. 40페이지에. 그러면 친구들이 다 뭘렸냐면 그거를 규칙을 찾아야 봐. 그래서 눈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어디가 올해는 작년에 여기가 이제 최상이었으니까 올해 애들이 여기를 좀 안 쓰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건 정말로 좀 운이 있어요. 운이. 그래서 좀 제가 항상 상담 드릴 때 학교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 과를 정말 말씀드리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 모집 인원이 많은 학과 모집 인원이 많은 학과가 차라리 추합이 많이 돌아서 괜찮을 수 있다. 그런 학교는 조금 더 뭐랄까 그 확률적으로 막 갑자기 잘하는 애가 막 들어와가지고 내가 떨어지고 이럴 확률은 조금 낮아요. 근데 그 모집 인원이 많은 학과는요 학교에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좋은 과예요. 다 막 컴공, 소프트웨어 친구들이 진짜 가고 싶어하는 과 그런 과는 높아요. 그러니까 30명이 빠진다고 해도 31번째 애도 너무 잘하는 애인 거예요. 너무 잘하는 애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모집 인원이 많은 과는 그렇고 모집 인원이 근데 너무 적은 과는 거기는 변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로 뭐 3명 뽑아요? 그러면 잘하는 애가 어쩌다가 3명이 딱 들어왔어요. 그럼 내가 진짜 잘했는데도 난 4등이어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 저는 항상 뭐라고 하냐면 친구들한테 착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지원을 해라. 근데 일반적으로는 좀 변수를 좀 불확실성을 좀 줄이고 싶다면 모집 인원이 많은 곳으로 썼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는 하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 진짜 이 교수님들이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학교는 과기대가 조금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과기대가 어디를 보시면 있냐면 22페이지에 보면은 과기대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모집할 거야라고 해가지고 과별 모집 인원이 있거든요. 22페이지에 보시면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과별로 한 명씩 뽑아요. 한 명씩. 그리고 나머지에 제일 밑에 자유전공학부로 한꺼번에 뽑을 거면서 한 명씩은 그냥 네가 정말로 자신 있으면 해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디를 쓸까? 저도 모르죠.
저도 모르죠. 근데 정말로 눈치 싸움에서 이기면 이 한 명이 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대부분은 사실 다 어디로 몰리겠어요? 자유전공학부로 몰리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과별은 제가 말씀은 드릴 수 있어요. 지금 이 학교에서 그래도 친구들이 선호하는 학과는 이런 학과다. 그리고 그게 정시 라인하고 좀 다를 수 있어요. 정시 라인으로는 어디를 더 선호하지만 논술로는 어디를 더 선호한다. 그 과가 좀 다르거든요. 특히 이제 상위권 학교로 갈수록 뭐 어디를 좀 피하시는 게 좋냐면 수학과를 피하시는 게 좋아요. 수학과가 그 정시로는 높지 않은 학교들도 많은데 근데 논술로는 수학과 특히 수교과는 조금 요즘에 낮잖아요. 낮은데도 그 논술로는 수교과가 높아요. 왜냐면 수학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많이 써요. 수학과, 수교과. 그리고 진짜 상위권 막 연대 이런 데는 물리학과, 물리에 좀 미친 애들 막 이런 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리학과도 조금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데는 좀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어느 학과나 비슷하게 좀 상위권 학과는 컴공이랑 소프트. 요즘에 이제 이런 게 너무 대세니까 그래서 그런 학과들이 굉장히 이제 상위권이라서 만약에 좀 합격을 생각한다 그럼 거길 조금 빼고 적당한 쪽으로 눈치껏 이렇게 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는 정확하게 코치를 해드릴 수 있는데 과는 정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건 정말 선택에 따라서 좀 운이 있죠. 네, 이건 정말 운이에요. 네, 또 다른 거 궁금하신 점 없으신가요? 네, 맞아요. 한국사는 이제 원래 필수로 응시해야 되니까 응시만 하면 된다라는 뜻이고요. 등급 안 써 있는 곳은 그런 곳이고 등급 써 있는 곳은 이제 그 등급을 맞춰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전형들을 다 아실 것 같아요. 제가 전형 설명은 안 드렸는데 만약에 이제 뭐 수능 최저 같은 거 궁금하시면 제가 뭐 하나만 말씀드리면 7페이지에 이제 수능 최저가 좀 써 있거든요. 수능 최저에서 뭐 건대를 보시잖아요. 수능 최저 7페이지에 위에서 세 번째 칸 보면은 거기 건국대인데 건국대에서 이제 뭐 자연계를 보시면 뭐라고 써 있냐면 국수 0, 사과 1, 중, 이합 5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국어, 수학, 영어 그다음에 사탐 과탐 상관없이 괄호하고 1은 그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서 두 개 골라서 등급 합이 5등급 이내기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고요. 만약에 사과 써 있고 괄호치고 평 이렇게 써 있으면 두 개 평균. 요런 뜻이에요. 그래서 보실 때 이제 우리 아이가 최저를 어떻게 잘 맞출 수 있을지 요걸 좀 보시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올해는 확실히 자유전공학부가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좀 많이 몰릴 것 같긴 해요. 근데 많이 몰린다는 건요 허수도 많다는 얘기니까 그거를 조금 잘 눈치껏 써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많이 하시는 게 지원 마지막 날 꼭 이렇게 넣으시려고 하는데 어차피 그게 그거예요. 제가 보니까 어제 너무 많은 허수들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날까지 괜히 이제 고민하는 것보다 그냥 마음 정하셨으면 넣고 끝내는 게 꺼버리는 게 차라리 나아요. 왜냐면 그거 지원하는 한 일주일 며칠 동안에 친구들이 공부를 못해요. 맨날 그거 보느라. 무슨 뭐 주식 보듯이 막 그거 보느라 너무 못하기 때문에 그냥 딱 정하셨으면 그냥 여기 밀고 가자 이렇게 해서 생각하시는 게 훨씬 좋다. 훨씬 좋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올해 저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첫날 있잖아요. 첫날 수업 첫날에 진단고사를 볼 거예요. 진단고사를 저희 학원 전체적으로 다 같이 볼 거예요. 다 같이 볼 거라서 이제 그거를 보고서 이 친구가 이 학교에 이제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테스트할 수 있도록 지금 선생님들께서 문제를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계속 이제 추리고 있는 상태라서 거의 이제 완성이 됐는데 일단 계획은 두 번을 보는 거예요. 두 번. 그래서 첫째 주에 개강 주에 한 번 시험을 보고 한 8월 15일쯤 해서 그 주에 한 번 더 봐서 이제 본인이 원하는 학교에 시험을 딱 본 다음에 거기를 이제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판단을 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 거는 아직 이제 확정이 아닌데 저희가 만들고 있는데 이제 그때까지 완성이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첫 번째 주 거는 저희가 이제 다 거의 완성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꼭 첫째 주에는 와서 진단고사를 볼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해설을 하진 않지만 이제 이 친구가 이 학교에 이제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 친구가 지금 어떻게 이제 되어 있는지 그런 거를 좀 판단해서 이렇게 나갈 거거든요. 진단표가. 그래서 그걸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매주 이제 실전 모의를 보잖아요. 그럼 첫날 실전 모의 대신에 첫날에 진단고사를 볼 거예요. 90분 동안. 네.
아, 네. 아, 그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이번에 건국대 보시면요. 건국대에 좀 특이한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 건국대 7페이지 보시잖아요. 7페이지에 건국대 보시면 원래 수의학과랑 자연계만 있었는데 KU 자유전공학부라는 게 새로 생겼어요. 그게 새로 생긴 건 아니고 원래 인문 논술 쪽이었어요. 인문 논술인데 그게 인문 논술 중에서도 인문 논술 플러스 수학을 같이 보는 학과였는데 거기에서 수학이 확통을 빠진 거예요. 확통을 뺀 거예요. 확통을 빼고 나서 이제 문이과 통합이 되니까 이과 애들도 쓸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거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어랑 통합사회 이거는 뭐냐면 세 문제가 나올 건데 한 문제는 인문 논술이라는 얘기예요. 인문 논술로 나올 거예요. 인문 논술이 원래 통합사회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해야 되죠. 무조건이요. 여기 만약 자유전공 학부를 쓸 거다 그러면 여기는 수학도 수원수투에서만 나와요. 그럼 수원수투에서만 나오니까 그거 준비하고 두 문제는 수원수투에서 나오고요. 그다음에 한 문제는 인문논술 나오는 거라서 인문논술 준비해야 돼요. 글짓기. 음. 네, 그쵸, 그쵸. 왜냐면 거기 KU 자유전공학부는 원래 인문이었기 때문이에요. 인문에서 그냥 확통 빠진 거예요. 네네. 모집 인원이 적어져서 지금 이렇게 네네네네, 그쵸. 논술에서 조금 줄었는데 많이 줄진 않고 조금 줄었어요. 네, 조금 줄었고 이게 그 트렌드가 있었잖아요. 트렌드가 원래 논술이 축소되는 게 좀 트렌드였거든요. 논술이 축소되는 게 트렌드였는데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도 뭐라고 했냐면 너네 논술 볼 거면 벌점 줄 거야라고 해가지고 논술을 계속 줄이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마다 어떻게 했냐면 한 명씩 매년 한 명씩 줄이는 거 막 이렇게 우리 하긴 한다 이렇게 하면서 한 명씩 줄이는데 이제 학교에서 다 해보니까 벌점을 다 받아도 결국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벌점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다시 지금 트렌드가 어떻게 되냐면 논술로 들어오는 학교들이 너무 많아요. 올해 고대 다시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고대 원래 옛날에 있었거든요. 고대 있다가 지금 빠졌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면 논술로 뽑았을 때 친구들이 오히려 좀 실력이 있고 그다음에 훨씬 변별력이 있고 지금 수능에 자꾸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제 너무 유형화돼서 진짜 연습한 친구들만 잘 보는 거고 실력하고 좀 상관이 없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드니까 교수님들이 자꾸 이제 논술을 늘리려고 하는 추세라서 그런 지금 트렌드고 그다음에 그 건대 같은 경우는 문이과 통합되면서 이제 좀 자연계에서 원래 선발해야 되는 인원이 조금 줄면서 거기로 이제 같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나온 인원이 지금 현재 인원인 거죠. 그래서 이 논술액을 보시면은 첫 앞부분 7페이지부터 이제 수능 최저가 있고요. 그 뒤에 몇 페이지부터죠? 17페이지부터 보면은 대학별 논술 전형 모집 인원이 있어요. 그 가나다 순으로 정리를 해놓는 거니까 건대 거 보시면은 전체 몇 명 뽑는지 전체 이제 271명 뽑는 거거든요. 그래서 18페이지 보면 건대에 있는데 271명 논술을 뽑겠다. 그래서 요렇게 정해진 거예요. 작년보다 전체적인 이제 이 자연계 논술로 본 애들이 조금 줄었어. 조금 줄고 자유전공학부가 들어왔다라고 하긴 좀 그렇고 문의가 통합이 되면서 볼 수 있게 됐다. 근데 인문 논술을 준비해야 되고 그러니까 인문 논술 선생님께 제가 여쭤보긴 했거든요. 이거 글짓기냐? 이거 그럼 우리 이과 애들은 못 보는 거냐라고 했는데 항상 이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거는 공식이라고. 공식이라고. 그래서 이게 채점을 한다는 건 그냥 글짓기가 아니고 공식이 있대요. 그래서 진짜 크리티컬한 단어들이 딱딱딱 나오면 그럼 그게 점수가 들어가는 거래요. 그래서 해보면은 이과 친구들이 오히려 이 인문 논술을 훨씬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공식이 있고 이렇게 딱 나왔을 때 어떤 단어들이 딱딱딱 나와야 된다 이런 게 있어서 그래서 선생님들 말씀으로는 인문논술 지금 수업하신 선생님들 말씀으로는 다들 이과 친구들이 오히려 인문논술을 잘한다. 이 인문학적 소양 필요 없다. 라고 일단 말씀은 하셨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 자유전공학부 건대는 인문논술 준비하셔야 됩니다. 네, 국어랑 통합사회랑 합쳐서 한 문제 나와요. 합쳐서 인문논술이 원래 국어랑 통합사회 합쳐서 나오는 거라서 그렇게 한 문제, 수학 두 문제에서 총 세 문제 이렇게 진행이 될 거라서 거기는 이제 인문논술 좀 준비할 수 있는 친구들이 보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아, 다른 대학 말씀하시는 거죠? 다른 대학. 그러니까 그쵸, 그쵸, 그쵸. 같은 학교인데 같은
그러니까 뭐지 같은 학교인데 왜 다른 타임 있잖아요. 오전, 오후 원, 오후 투 이런 건 당연히 같이 보면 안 되고요. 논술 전형으로는 한 학교에 하나밖에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육논술을 써요. 근데 남자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냐면 남자친구들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 생각하죠. 그다음에 이 출제 범위 생각하죠. 그리고 날짜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생각보다 6개가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면 이제 같은 날에 2개를 봐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침, 점심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데 할 때 항상 제가 그 정말 도어 투 도어로 정말 이게 딱 들어갈 수 있냐 요거를 보라고. 왜냐면 입실 시간이 늦으면 절대 들어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도어 투 도어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남자친구들이 항상 매년 많이 봐요. 매년 많이 보는데 추천하진 않죠. 본인들도 별로 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하면은 앞 시간에 앞 타임 거에 집중하잖아요. 그럼 뒷 타임 거는 이미 약간 긴장 때문에 이렇게 기진맥진해요. 그래서 집중이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좀 넓게 해서 안 겹치도록 썼으면 좋겠다 하는데 근데 이제 메인 날짜가요. 수능 끝나고 나서 수능 주 토요일 일요일 수능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 그럼 4일이에요. 4일 4일에 다 몰려 있어요. 4일에 다 몰려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수능 전에 한 번은 봐야 돼요. 멘탈이 나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그냥 시험이라고 그냥 연습이라고 생각하고 시험 보겠다라고 하면은 수능 전에 꼭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날짜가 안 겹치게 주말 4번에 그다음 수능 전에 한 번에 그리고 주중에 한 번. 그럼 총 6번 나와요. 그렇게 하는 게 최선이에요. 날짜 겹치게 하면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여자친구들 같은 경우는 수능 둘째 주에 이대하고 한양대랑 같이 보고 싶어하는 친구들 있는데 이대를 보고 한양대를 보려고 하잖아요. 그럼 한양대가 다른 학교는 별로 그렇지 않은데 한양대가 시험 3번 보거든요. 오전 그다음 오후원 오후투 이렇게 3번 보는데 거기는 내려갈수록 시간 늦을수록 더 어려운 문제고 더 좋은 학과예요. 근데 이대하고 같이 보려고 그러면 이대가 오전이라서 항상 한양대 오후투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붙기 쉽지 않아요. 그럴 거면 다른 학교 보라고 항상 얘기를 해주는데 그래서 꼭 같은 날짜 아닌 걸로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다. 근데 이제 결국 같은 날짜가 아닌 걸로 하려면요 수능 최저 맞춰야지 최대한 선택의 폭을 넓힐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야 되는 건 수능 수능 최저 꼭 맞춰야 돼요. 정말 생각보다 제일 힘들어하는 게 수능 최저예요. 이제 질문 없으신가요? 괜찮으신가요? 이걸로 이제 설명을 마쳐볼까요? 네. 어, 오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꼭 이제 좀 잘 생각해 보시고 잘 선택해서 만약에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 전략적으로 꼭 미리 잘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번 입시 꼭 성공적으로 마치기를 바라면서 이번 설명 마칠게요. 감사합니다.